최근 2차 전지가 각광받는 배경에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2차 전지 수요도 폭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뜨면 2차 전지 못지않게 주목받을 만한 업종이 바로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됐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반도체는 단일 원소로 구성된 실리콘 반도체인데요. 실리콘 반도체가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 이유는 지구상에 실리콘이 널려 있고 저렴하게 가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실리콘이 지닌 물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재가 필요해졌습니다. 고온 환경과 고전압을 견디면서도 부피는 작고 무게는 가볍고 성능은 뛰어난 반도체가 필요한 분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죠.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가 가장 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인버터에도 필요합니다.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상식적으로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실리콘 전력 반도체를 전기차에 탑재하면 고열을 견디기 위해 냉각 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그만큼 무게와 부피도 늘게 되는데요. 화합물 반도체인 탄화규소를 적용하면 그 자체로도 전열 면적이 줄어 부피가 줄어드는데 냉각 장치도 아예 없애거나 축소할 수 있어서 이중으로 부피와 무게가 줄어듭니다. 테슬라 모델 3 인버터에 적용된 탄화교소 모듈은 실리콘 대비 효율이 최대 10배 늘어나는 반면 부피는 43%, 무게는 6kg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신재생 에너지 인버터에서도 화합물 반도체가 적용될 여지가 크겠죠. 현재 화합물 반도체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기술적 난도와 그에 따른 높은 가격입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술과는 기술적 접점이 거의 없는 만큼 실리콘 웨이퍼 강자라고 해서 화합물 웨이퍼에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업종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화합물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웨이퍼와는 거의 무관하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화물 반도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인 SK실트론이 선두주자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SK실트론은 2020년부터 전력 반도체 소재 시장에 진출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화물 반도체입니다. 미국 자회사 SK실트론 CSS를 통해 8인치 탄화교소 웨이퍼 연구 개발에 착수했고 2024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물 반도체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상위권 업체들과 SK실트론 등이 양산에 나서더라도 공급이 못 쫓아갈 공산이 큽니다. 화물 반도체는 기술 난도가 높고 자본 집약적 성격도 있어서 진입 장벽도 높은 편이라 공급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힘든 분야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은 탄화규소 시장이 2021년에서 2026년 연평균 2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질화 갈륨 시장은 같은 기간 무려 연평균 12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실트론이 기존 실리콘 웨이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화합물 반도체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점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글로벌에서 유일한 두 마리 토끼 사냥꾼이라고 SK실트론을 평가했는데요. 실리콘 웨이퍼 경쟁사들 가운데 화합물 반도체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에 뛰어든 곳들을 보면 아직 기술 개발이나 시장 형성이 미진한 만큼 실적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SK실트론은 기존 실리콘 웨이퍼에서 좋은 실적 흐름을 바탕으로 현금을 모으고 이를 통해 화합물 반도체 투자에 나서면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셈입니다. SK실트론은 화합물 반도체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지닌 국내 스몰캡들과 협력도 강하고 있습니다.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생산업체 ES 파워테크닉스 지분을 인수하며 웨이퍼에서 전력 반도체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가치사슬을 구축했습니다.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생산업체인 RFHIC와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협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화규소와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모두 내재화하는 셈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룹 내 전력 반도체 수요처들까지 가치사슬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SK그룹 내에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는 시그넷V,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하는 SK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SK 에코플랜트 등의 전력 반도체 수요처가 있는데요. SK 실트론으로서는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캡티브 마켓이 확보된 셈이고, 각 수요처들로서는 반도체 공급난과 같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소재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셈이죠. 반도체를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놓고 있는 SK그룹에서 SK 실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SK그룹은 2011년 종합반도체 회사 SK 하이닉스 인수를 시작으로 2015년 반도체용 가스 회사인 SK 머터리얼즈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반도체 필수 소재인 웨이퍼를 공급하는 SK 실트론을 인수했죠. SK 실트론이 그룹의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퍼즐과 같은 역할인 셈입니다. 이제 그룹의 반도체 사업뿐 아니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먹거리 분야에서도 역시나 핵심 퍼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화합물 반도체가 있습니다.